항상 남이 눈치를 챌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 미국 장군 조지 패튼의 말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대학생 때 시골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집안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대번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반기셨대요. 얼굴이 백지처럼 새하얀 것을 보면 보지 않고도 안다라면서 껄껄껄 웃으셨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특유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히로가 말하길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기운이 겉으로 배어나와서 속된 느낌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어떤 교수가 대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군요 라고 길에서 말을 했답니다. 어리둥절하던 도울 선생님에게 그 사람은 눈을 보면 알지요 라고 웃으면서 덧붙였대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목소리가 밝고 보람찬 기운이 드러나고 휴식을 해도 떳떳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내면의 빛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지 다른 사람들도 안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니 듀크와 함께 결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언이지만 이런 것이 있죠. 성공은 좋은 결정에서 비롯되고 좋은 결정은 경험이 쌓여야 나오는 건데 경험은 나쁜 결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사실 이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내리지만 무엇이 좋은 것이었고 무엇이 나쁜 것이었는지 꼼꼼하게 복기해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저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여기고요.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결정을 했다고 여기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결과에서 먼저 운의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순수하게 우리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만 살필 수가 있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두 번째는 조금 참신하게 들리실 거예요. 우선 우리의 시점을 미래로 가져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내가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상상합니다. 시크린 유의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생생하게 성공을 꿈꿔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꼽아보라. 이 두 번째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미래에 느낄 후회를 지금 시점에 조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각성,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작업은 백캐스팅, 두 번째 작업은 사전 부검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들이 모두 똑같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만 사실 천리나 되는 길을 걸을 계획이 있다면 목적지에 도착해 뒤돌아보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생각하는 편이 낫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할 때는 그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시작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과 똑같은 두뇌의 신경 경로를 이용한다.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라는 위치에서 보면 다음 단계 너머를 보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미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돌아오는 일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널리 알려진 용어가 바로 백캐스팅이다. 백캐스팅에서는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결과물을 성취했다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적힌 신문을 들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5%에서 10%로 2배로 늘리기 위해 3개년 전략 계획을 세운다고 치자. 이 플래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각 A 기업 지난 3년간 시장 점유율 2배로 뛰어 라고 헤드라인이 적혀있는 신문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제 팀 리더는 팀원들에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 이유를 브리핑해보라고 말한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는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잘 풀렸는가? 백캐스팅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발생해야 하지만 그럴 확률이 낮은 사건들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거나 목표가 과도하게 야심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가 6개월 안에 몸무게 10kg을 감량하는 것이라면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목표한 만큼 살을 뺐다는 가정하에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그 정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정크푸드는 어떻게 피했는가? 운동량은 어떻게 늘렸는가? 정해진 식단과 운동량은 어떻게 지켰는가? 성공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서부터 백캐스팅을 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단계들을 뚜렷하게 하는 데 유용한 시간여행 방식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학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검시관이 사인을 규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부검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전 부검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무언가 끔찍한 일을 조사하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부검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잠시 접어두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상상한다. 조금 전에 말한 백캐스팅과 사전 부검은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백캐스팅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사전 부검은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한다.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 모두를 갖지 못하면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먼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라고 적힌 헤드라인을 상상해보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살을 빼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의 경우라면은 누군가의 생일 파티라서 어쩔 수 없이 케이크를 먹어야 했다든가, 회의실에 준비된 베이글이나 쿠키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든가, 헬스장에 갈 시간을 못 냈다던가, 운동을 빼먹을 핑계가 너무 많았다던가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로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이나 논문은 수도 없이 많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전략 중에 그것이 빠지는 법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사전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 즉 부정적인 시각화를 한다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부정적인 시각화를 구체화시킬 때 목표 달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욕대학교 심리학 교수 가브리엘 웨팅게는 20년 넘게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자신이 정신적 대비라고 이름 붙인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막는 걸림돌을 상상해본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발견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에서 그녀는 날씬해지겠다고 강하고 긍정적인 환상을 가진 피험자들은 스스로를 더 부정적으로 그린 사람들보다 약 11kg 정도의 살을 덜 뺐다. 목표 달성을 꿈꾸는 것은 목표의 실현을 돕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오히려 목표의 달성을 방해한다.
반짝이는 눈으로 희망적인 꿈을 꾼 사람들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했다 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한 그룹은 짝사랑의 결실을 맺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했다. 그 결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연구와 비슷했다. 5개월 뒤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렸던 피험자들이 실제로 상대와 사귀게 된 경우가 더 적었던 거다. 그녀는 구직자, 시험을 앞둔 학생,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연구하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웨팅게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들을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사전 부검의 시작은 왜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지 상상하는 거다. 실패라면 다음과 같다.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살을 빼지 못했다. 배심원들이 다른 편에 손을 들어줬다. 영업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실패라는 것을 정한 다음에는 그 이유를 상상해보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모든 이유들은 잠재적인 걸림돌을 예상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미래 두 가지 모두를 상상하는 것, 더욱 현실적인 미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백캐스팅 하나만 할 때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계획하고 대비하게 해준다. 명심하라. 긍정적인 미래와 부정적인 미래의 확률을 합치면 100%가 되어야 한다. 백캐스팅의 긍정적인 공간과 사전 부검의 부정적인 공간을 합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공간 모두를 꽉 채워야 하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